자,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ESS 수입을 차단한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도 급등했고요.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 미국의 하원에서 그냥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뭐 실효성 있게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데까지는 남은 단계가 많다라는 것을 먼저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차지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산 ESS 차단 법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좀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초에 국토안보부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그 중국산 그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입 어떤 제한 규제, 특히 이제 뭐 그 병영이라든지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쓰게 하는, 그래서 일종의 뭐 그런 쪽에서는 일종 폐기가 되기도 하고 했었어요. 기존에 설치된 ESS를 갖다가 폐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원 통과했고 현재는 상원에서 이게 사실은 논의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민간 부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산 ESS 배터리의 수입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을 보게 되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 중국산 ESS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통제하에 있거나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한층 더 강화된 게 뭐냐면 중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의 기술로 제조된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의 기술로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강도 처벌이에요. 위반 시 수입 건당입니다. 한 건당. 네. 한 건당 최대 5년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징역. 근데 이게 왜 이게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슈가 되고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보의 ESS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가령 그 원격 그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전력망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전력 소비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마음 먹으면 이거를 통해서 뭐 사이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블랙아웃을 갖다가 유발시킨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적대적 행동 이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미국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뭐 기존에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안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안들과 궤를 갖다가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강화되는 측면들이 이 법안에 담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테일을 하나 짚어주셨는데 중국산 ESS를 모두 차단한다라기보다는 그 원격 모니터링, 그 조작이 가능한 그 부분만 일단은 규제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걸 어기면 안보 범죄로 봐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상당히 강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디테일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찰을 해본다면 원격 모니터링 조작을 하지 않는 거라면 뭐 수입을 하게 해준다라는 건지 이걸 이게 또 실제로 모든 것이 이게 다 규제가 가능한 건지 이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말해서 CATL, BYD 이런 중국 그 ESS 배터리 다 배제하겠다 그런 거고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실제로 다 못 그러니까 들어오게 그렇게 할 갈 가능성이 예. 높아요. 이게 이제 그 원격 조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백도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력망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인해서 그런 걸 방지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막는 법안이 되는 거죠. 실제 그게 어떻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하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그런 명분을 통해서 중국산을 맞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2차전 섹터에서 많이 오른 종목도 잘 보시면 셀업체라든가 그 ESS 부품체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네. 특히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같이 붙어서 더 강했던 것도 있지만은 엔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뭐 한중 NCS, LNF도 강했던 게 LF 배터리가 들어간 거고 최근에 그 사마 알루미늄이라든가 DI 동일처럼 알박 업체들도 강한 이유가 LF 배터리 알박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가던 애들도 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다 ESS 배터리에 좀 같이 묶여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리튬 가격,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선물 가격이 한 7% 급등을 했죠. 그리고 16만 위안 가까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2차전 섹터에서 이런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좀 발생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반사수혜가 되는 기업들, 네. 특히 배터리 3사와 그리고 그 ESS 배터리에서 소재를 주로 납품하는 기업들과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같이 동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오늘 반등은 단순하게 어떤 테마성 반등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정학적 수혜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에 의해서 준비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결과적으로 그 ESS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면서 또 이제 중국 그 배터리 차단을 통한 이제 반사 수혜까지 보는 이런 이제 펀더멘탈이 요소가 좀 오늘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발의한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고 그리고 또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 법안을 정말로 통과시킬지 아닐지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는 그렇습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이게 단순히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없으면 수입해도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원격 모니터링이 없는 ESS 배터리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배터리의 어떤 구조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 애들이 그걸 전부 다 100% 영업 비밀을 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말고도 지금 OBBA법에 의해서 중국산 배터리 못 쓰잖아요. 이거 쓰면은 AMPC 수령 못하고 그다음 네. ESS 사업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갖다가 환급을 갖다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려 45%예요. 설치 금액에. 근데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이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ESS 배터리를 중국산을 갖다가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올해 무역박 301조예요. 이거는 글로벌 관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과거 7.5%에서 이 25%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관세 붙죠. 기타 관세 붙으면 무려 58.4%예요. 관세를 내면은 기존의 어떤 중국산 싸구려 ESS 배터리를 써야 될 유인 자체도 사실은 많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ESS 사업자는 세금을 갖다가 환급받지 못하고요.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AMPC 수령을 못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중국산 배터리를 쓸까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배터리를 갖다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안보자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적대국의 배터리를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여러 가지 안보에 직접적인 어떤 위해가 가진다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그 영국이라든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군 기지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네. 왜 막았겠어요? 거기 카메라 달려 있죠. 다 달려 있을 거 아닌가 전기차에. 그거 찍어가지고 외부로 관철시키면은 그런 어떤 안보적 위협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런 데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미국이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순순히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 법안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중국산 ESS 배제는 사실상 확실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미국의 ESS 시장 전망을 보면 올해 70기가와트시로 2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런 이슈는 우리 기업에게 상상 이상의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들뜬 생각인가요, 이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하려고 하는 거는 관세로도 막고 네. 못 쓰게 보안 이슈로도 막고 해서 막겠다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ESS 같은 경우에 LG에너솔루션 그 윤석천 평론가님도 아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엔솔이 지난해 이제 ESS 매출이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한 8조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3배 이상 3.7배인가요? 뭐 그렇게 증가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EV 시장으로 전기차용 배터리의 실적이 좀 하락하는 부분을
ESS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이제 40만 원 밑에서는 바닥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게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현재 미시간이나 조지아 공장 쪽에서 짓고 있는 거 지어놨죠. 또 짓고 있는 이제 그 ESS 배터리 같은 경우 그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한 이제 기존 라인도 그 전기차 라인도 전환해서 이제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는 ESS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실적을 많이 끌어올릴 것 같고 특히 엔솔이 실적 그 추정 그 상향이 상당히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수주 잔고만 140기가와트시 이상 되고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테슬량으로 추정되는 한 10기가와트 물량 지금 수주를 해놨죠. 그게 앞으로 27년부터 3년간 한 2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 또 SK형 같은 경우도 그 미국 그 재생에너지 기업 한국과 또 한 이정 규모 또 ESS 공급도 한 것도 있고 우선권도 따냈고 이번에 이제 중간계약 시장에서 물량 절반 이상 따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반전도 있었던 거고 다만 SK온 같은 경우는 아쉬운 거는 좀 저가 수주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쉬워도 어쨌든간에 그 수주 이번에서 어쨌든 역전극을 이뤄냈다는 것들이 상당히 다 의미가 있어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이제 지금 일감들을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발판이 돼서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으로 가는 해가 될 것 같아서 저래도 그래서 올해까지만 좀 잘 버텨 보셔라. 27년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국산 배터리 배제가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이번에 재차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가 가장 호재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세일 3사부터 좀 여쭤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어디가 낫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캐파가 많은데 지금 현재 가동할 네. 수 있는 캐파가 많은 데가 제일 유리해요. 그거 하면 다 쇼티지라니까요. 올해는. 네네. ESS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한 5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이 캐파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올해 50기가와트를 갖다 다 팔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판매되는 게 한 40기가와트/아워 정도를 보고 있어요. 삼성 SDI가 올해 말까지 캐파가 분기 캐파가 30기가와트/아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촉촉 다 팔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수혜는 뭐냐,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뭐 LG엔솔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LFP 뭐 배터리라든지 ESS 배터리를 중국 난징 공장에서 충분히 생산해 본 경험이 있고 이미 미국에서 지난 6월부터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경험들이 이미 다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거 뭐 따로 뭐 램프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올해 그 캐파를 늘리는 만큼 다 팔려 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LG엔솔이 올해 목표를 잡고 있는 게 ESS 그 추가 수주를 갖다가 한 9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140기가와트/아워였거든요. 총 수주 받은 물량이. 근데 올해 40기가와트를 팔면은 100기가와트가 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다시 90기가와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90기가와트/아워 정도의 어떤 수주 물량이 또 쌓이는 거니까. 이게 뭐 그 올해 그 LG엔솔의 그 전망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를 놓고 본다면 전사 매출 중에서 네. EV 배터리 매출 비중하고 ESS 매출 비중이 거의 똑같을 정도로 ESS 비중이 커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